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29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의 2차 감염 비중이 늘었고 산청과 거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양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의 밀양-울산 구간이 최근 개통하면서 밀양은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은 최악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고령의 치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어 의료진들이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진행한 시민들의 릴레이 응원 덕분에 울산시가 우선 등재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29명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인데 가족 간의 2차 감염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과 거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청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8명 더 추가됐습니다. 5명은 기존 확진 환자의 배우자며 나머지 3명은 기존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산청 집단 감염 관련 확진 환자는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 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 환자도 7명 더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거제 해수보양온천을 들렀거나 관련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들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176번의 가족으로 가족 4명 중 3명이 지난 13일 거제 해수보양온천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중에는 거제의 한 어린이집 원생과 중학생도 포함돼 해당 어린이집과 중학교 관계자 19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거제 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에서도 5명이 추가됐는데 기존 확진 환자의 가족 3명을 비롯해 강원도 확진 환자와 접촉한 20대 여성, 그리고 창원의 한 병원에 입원한 80대 환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에서도 경북이나 경기도 확진 환자와 접촉한 3명을 비롯해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에서는 기존 확진 환자 접촉자 등 3명이, 양산에서는 확진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가족 간 2차 감염 비중이 늘었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의 의심 증상이라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들러 검사를 받아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가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수와 목욕탕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의 밀양-울산 구간이 최근 개통하면서 밀양은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경남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가는 이 도로가 2024년 완전 개통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방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울산에서 함양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중 밀양-울산 구간 45.2km가 먼저 개통한 겁니다. 덕분에 5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은 27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부산-대구 고속도로에 이어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며 밀양은 주변 대도시까지 30분이면 도착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도로 때문에 좀 유입량이 좀 적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 고속도로가 생기면 더 많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시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물류 수송뿐만 아니라 아리랑 우주 천문대, 국립기상과학관 등 그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문화 사회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지자체들도 고속도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144.6km, 함양과 거창, 합천, 창녕, 밀양을 가로질러 울산까지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함양에서 울산까지는 기존 2시간 15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중부 내륙, 통영 대전, 88 고속도로와 함께 또 하나의 동서 교통망을 갖추게 되면서 산업과 관광 개발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최대 기업인 쿠팡에 물류센터를 유치한 함양군을 필두로 저마다 고속도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물류비였는데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된다면은 대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이상급 기업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의 한 해 경제적 효과를 8천억 원으로 예측한 가운데 밀양에서 창녕 구간은 2023년, 창녕에서 함양 구간은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밀양의 경우는 100m, 거창 110m, 산청 140m까지 가시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도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3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 주의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15도 가까이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륙과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살짝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은 지금 최악의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고령의 치매 환자 118명이 입원해 있는데 환자 수발에 거의 탈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인력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한 환자가 기다란 수액거리를 들고 휘두릅니다. 의료진들이 제압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5명이 환자를 붙잡고 나서야 상황은 끝이 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 환자 눈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자신을 해치러 온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병상, 의료진이 치매 환자의 용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18명이 입원해 있는 부산의료원에선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사와 용변 처리까지 의료진들은 환자 수발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식사부터 해가지고 다 수발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에 그 손이 가지가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정말 나잡아져야 될, 이 말은 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고 거의 울다시피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코로나 전담 의사는 단 3명, 다른 과의 전문의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환자가 227명인데 간호 인력은 189명이 전부입니다. 80명이 더 필요하지만 중수부는 16명만 보내줬습니다. 이번 주말 9명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 보강을 위해서 중수본에도 요청을 하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우리 병원 내에서도 간호조무사를 구한다는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충원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2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한 달간 간호 인력 3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워낙 없는 데다 근무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충원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어서 울산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울산 MBC는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시민들의 릴레이 응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89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울산시는 이런 시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선 등재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머물러 있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 울산 MBC는 올 한 해 동안 울산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상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매일 울산 MBC 뉴스투데이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앨범에 빛이 바래고 모양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반구대 암각화도 그 가치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거나 응원의 목소리를 낸 시민들은 모두 189명.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19년도에 망원경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직접 보았는데 예전보다 흐릿한 문양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세계유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역 주민과의 관계. 울산시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반구대 암각화 홍보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보존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 MBC의 시민 릴레이 응원 메시지가 유산 등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바위 그림과 천정리 각석, 대곡천 일대 명승들이 각각 가치를 지녔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우선 등재에서 보류했습니다. 울산시는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초에 다시 심의에 도전할 예정.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날까지 시민들은 응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임재구 경남도 의원이 지난 26일 숨졌습니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6일 저녁 10시 15분쯤 함양군 서하면 한 산양산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 의원이 이른바 사발이라고 불리는 농기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의 빈소는 함양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내일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0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62곳 가운데 경남의 10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해 창원과 거제, 통영시, 거창, 남해, 의령, 창녕, 함안, 함양군이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거창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시가 2022년 특례시 출범에 앞서 내년 2월 발족을 목표로 특례시 출범 준비단 구성에 들어갑니다.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특례시 발족까지 남은 1년 동안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넘겨받을 특례 사무 발굴 업무 등을 맡습니다. 준비단은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업무를 기획, 총괄, 조정하는 자치분권팀을 비롯해 각종 특례를 발굴하는 사무특례팀과 재정특례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을 비롯해 보험료 체납자 등 조사 대상 2만여 가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추려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꾸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찾아낼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비 소집이 내년 1월 4일부터 경남의 초등학교 524곳에서 진행됩니다. 취약 대상자는 2014년에 출생한 아동과 조기 입학을 신청한 2015년생 아동, 전년도 취약 유해 아동 등 약 3만여 명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별로 화상통화나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민원이 많고 관련 규정이 복잡한 탓에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이 컸던
학교 신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 지침은 학교 신설 추진 시 필요한 내용을 총 4개 분야로 구성한 학교 신설 업무 매뉴얼과 신설학교 개교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담은 신설학교 개교 업무 매뉴얼 등 2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해 시는 청소 대행업체 주 5일 근무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 생활 쓰레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수거합니다. 토요일만 수거하던 타지 않는 쓰레기는 금요일 수거로 변경되고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분리 배출도 시행됩니다. 인제대학교가 대학 구성원 가운데 51명의 무기계약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 직원들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체계와 승진체계를 적용받으며 근무평가와 근속연수 등 직원 인사 규정에 따라 승진이 가능해집니다. 인제대는 오늘 오전 총장실에서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한 곳당 인건비 1명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전체 어린이집은 18곳으로 매달 인건비 1명분인 50만 1,000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인건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은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2015년부터 5년간 어린이집 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진주시가 학생안전특별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PC방과 동전 노래 연습장 등이며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청 적벽산 절벽의 낙석으로 인한 인명과 차량, 도로 피해를 막기 위한 피암 터널이 오는 30일에 임시 개통됩니다. 산청구는 3번 국도와 지리산 방면 도로를 잇는 700m 길이의 피암 터널 건설과 주변 도로 정비에 292억 원을 들였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